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일본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 스시마 유코의 묵시 중 두 번째 단편 소설인 욕실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모티프로 한 초기 단편 중 7편을 작가가 직접 선정한 소설집인 묵시는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0년에 걸쳐 발표한 작품들로 죽음으로 인한 작별과 시공을 초월한 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묵시는 요미우리 문학상, 가와바타 야스나리상, 마이니치 예술상 등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품 낭독에 앞서 스시마 요코가 경험한 죽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인 스시마 요코는 다자이 오사무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인 다자이 오사무는 그녀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고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증후군을 앓던 오빠의 죽음, 9살이 된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이 사망하고 그녀가 쓴 작품이 바로 묵시입니다. 이런 그녀 주변 인물의 죽음은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 문학 세계에까지 작용하는 계기가 됩니다. 스시마 유코의 가족사를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죽음, 사라짐을 경험한 작가였습니다. 그렇기에 묵시는 그녀가 겪은 아픔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회고록에 가까운 소설입니다. 묵시에 대해 스시마 유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설집은 제 삶에서 큰 가지가 갑자기 잘려나갔던 시기를 전후에 쓴 작품입니다. 아주 큰 가지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제 삶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째서 중단되지 않는가? 그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이겠지요. 이를 통해 그녀는 삶에서 여러 차례 큰 죽음을 겪음에도 이러한 죽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묵시의 두 번째 단편소설인 욕실은 도마뱀부치 그림자를 매개로 오래전 오빠의 죽음에 대한 경험과 고양이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 딸과 자신이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소설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겪은 죽음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회고록에 가까운 사소설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게 나타나 작가의 인생관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상, 히라바야시 다이코상을 수상한 작품이었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스시마 유코가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 작가인 다자이 오사무의 자녀라는 점과 그런 아버지의 죽음을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경험한 그녀가 그리는 문학 세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부분은 묵시 7편 중 두 번째 수록작 욕실의 일부입니다. 도마뱀부치 그림자를 매개로 오래전 오빠의 죽음을 상기합니다. 단편 욕실을 집필하던 당시 작가가 죽음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불꽃놀이를 시작한 참이었다. 나는 아들아이를 감싸 안고 툇마루로 나왔다. 아이는 여전히 성이 나 있었다. 불꽃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렸을 때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어머니가 장작 틈에서 자고 있던 도마뱀부치를 집어들고 내게 보여줬던 일이 떠올라 아들아이에게 말했다. 그래, 겨울에 찾아보면 되겠다. 낡은 널빤지나 돌 밑을 잘 보면 분명히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도마뱀부치나 도마뱀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고 있으니까 고생하지 않고도 잡을 수 있지. 낡은 집은 고층 건물이 들어선 두 개의 넓은 도로 사이에 있다. 늙은 어머니가 혼자 사는 까닭에 집 안팎에는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이 많아 금이 간 벽 틈으로 개미떼가 자유로이 드나들고 여름이면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다. 그렇게 사람의 기척이 드문 곳에 안심한 온갖 동물들이 잡초 사이에서 졸고 있다. 두 아이는 그곳에서 걸어서 10분쯤 걸리는 6차선 도로에 면한 건물 6층에 살고 있고 그곳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도마뱀부치나 도마뱀은 물론 민들팽이조차 아이들에게는 그곳에서 전술 속의 동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할머니가 아닌 작은 동물들을 보러 가서는 자기들이 모르는 세계를 엿보며 흥분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고 혼자 살아서 그런 동물들이 늘어난 건 아니었다. 내가 어머니 집 욕실에서 마지막으로 도마뱀 부치를 본 것은 20살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부터 그 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오빠는 내가 중학교 때 죽었다. 그리고 언니가 집을 나갔다. 아이들 아버지를 만나기 전 어느 청년을 쫓아 내가 집을 나온 곳은 23살 때였다. 그만큼 그가 좋았다기보다 어머니의 고독에 휩쓸려 사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헤아리기보다는 나 자신의 외로움에 숨이 막혔다. 아무리 사람이 그리워도 이부자리에서 어머니와 끌어안고 위안을 얻을 수는 없었다. 도마뱀 부치다 하고 놀란 걸 보면 그때도 도마뱀 부치가 자주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 뿐인지도. 나는 목욕 중이라 당연히 벌거벗고 있었다. 한 마리, 젖빛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를 발견하고 욕조에서 일어났다. 또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러고도 또 이렇게 만나 놀라서 세어보니 한강 너비의 격자창에 8마리나 붙어 있었다. 징그럽기도 했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번거롭던 시절이라 도마뱀 부치의 수에서 나를 조롱하는 심술궂은 심보 같은 것을 느꼈는지 8마리나 된다는 것을 안 순간 화가 치밀었다. 분해서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바가지로 욕조에 물을 퍼서 창문을 향해 힘껏 끼얹었다. 밖의 어둠을 얼버무려 차분하게 전하는 젖빛 유리까지 밉살스러웠다. 물을 끼얹자 그 부분만 까만 어둠이 정직하게 비쳤다. 도마뱀 부치 몇 마리가 도망쳤다. 하지만 손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위협해도 꼼짝 않는 끈질긴 놈도 한두 마리 있었다. 그러고 보니 죽은 오빠가 욕실 창밖에 서서 이승에 사는 나를 만나려 하는 꿈을 한동안 꾸던 건 이 8마리 도마뱀 부치를 보기 전이지만 어쩌면 의외로 도마뱀 부치에서 연상한 꿈인지도 모르겠다. 욕실 창은 집안의 다른 창문과 달리 거의 밤에만 보게 된다. 그것도 벌거벗고 밤의 창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방비한 상태로 바라보는 창이 있을까? 죽은 이가 그런 창을 놓칠 리 없다. 밤이 되고 욕실 창에 불이 밝혀지면 사자는 그리운 마음에 성큼성큼 다가와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 댄다. 그런 꿈을 몇 번이나 꾸었다. 욕실 안에서 나도 숨을 죽이고 창밖에 있는 오빠의 기척을 온몸으로 느낀다. 언제까지 찾아올 생각일까? 이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 안으로 들이고 싶어도 살아있는 내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창밖을 서성이는 사자의 절망을 생각하면 두려웠다. 몸이 녹아버릴 것처럼 슬프기도 했다. 아무리 욕실 창에 붙어 있어도 이제는 결코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죽음의 의미. 그것만이라도 오빠에게 전하고 싶었다. 16살이 되어도 오빠는 10이 넘는 숫자를 익히지 못했고 자신의 고통을 적절한 말로 호소하는 법도 모른 채 죽었다. 오빠는 죽어서도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 완전히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없다고 나는 계속 걱정했는지도 모른다. 그 전까지 오빠가 새로운 일을 체험할 때면 반드시 동생인 내가 몇 번이고 되풀이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혼자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오빠가 욕실창에 몸을 붙이고 쩔쩔맨다. 왜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야?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 이상하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다. 그러는 사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간다. 죽음의 의미를 오빠가 알만한 간단한 말로 바꿀 수 없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다. 창 밖으로 외칠 수 있도록 단 한마디로. 그런 말을 내가 찾을 리 만무했다. 아버지는 내가 철이 들기도 전에 죽었으니 그 죽음은 내게 단순한 부지였다. 걔가 죽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지만 그건 원래 집 밖에서 기르던 동물이었다. 같은 공간에서 지내던 생명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나도 오빠가 죽고 나서야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이라 남에게 설명할 만큼 그것도 오빠처럼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내게 죽음의 의미는 애매하기만 하다. 작가인 스시마 유코는 묵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집은 제 삶에서 큰 가지가 갑자기 잘려나갔던 시기를 전후에 쓴 작품입니다. 아주 큰 가지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제 삶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째서 중단되지 않는가? 그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이겠지요. 이 작품을 통해 스시마 유코는 자신의 삶을 풀어놓습니다. 지금까지 작가가 경험한 죽음을 소설로 풀어낸 묵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